장생은 모째로 처음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신규 계시상. 힘은 없어도 땅을 메고 나온 새싹의 상태에 비유되어 부드럽고 유하지만 잘 자란다. 실제 힘은 없으나 솟아오르는 새싹의 기는 강하다. 그래서 생명력이 왕성하다. 원명의 장생이 있으면 성격은 개척 정신이 강하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의욕이 앞선다. 성품은 온화하고 소탈하고 솔직 담백하고 총명하고 예술이나 기회에 재능이 뛰어나고 순수하여 남과 다투지 않는다. 친구가 많고 유순하다. 사업가로는 어렵고 공직자나 봉급 생활이 적합하다. 공직 생활뿐 아니라 예능 계통에 인연이 있고 다재다능하고 개인 기업이나 동업이 좋다. 신앙하면 개인 사업도 무난하나 지도력이나 통솔력이 부족하다. 원명의 장생인 연주에 있으면 선조의 유덕이 있고 선조대에 유복한 생활을 하였고 월주에 있게 되면 부모 형제 덕이 있고 일주에 있게 되면 총명하고 영리하여 부부가 화목하고 형제와 친후 간의 신의가 있고 말년에 더욱 빛이 난다. 시주에 있게 되면 자손이 효도하고 가문을 빛낸다. 비겁이 장생이면 형제자매가 발복하고 식상이 장생이면 의식주 혜택을 받고 가업이 흥왕한다. 재성이 장생이면 거부가 되고 관살이 장생이면 명예가 따르고 고관의 직책을 수행한다. 인수가 장생이면 인기가 있고 문장으로 이름을 얻는다. 목욕이란 아이가 처음 태어나 목욕을 시키는 시기로 씨앗이 싹 든 후에 껍질을 벗어나는 상태이므로 쓸모있는 것은 기르고 약한 것은 솎아내는 시기다. 아기를 목욕시키면 얼굴이 예뻐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춥고 떨리는 공포감, 고통도 겪는다. 목욕은 어린아이가 목욕시킬 때 낯의 지상으로 주색, 낭비, 음란, 방탕 등 수치스러움을 모르고 행동하며 무슨 일이든 변동이 많으며 실증을 잘 내는 실패와 유랑의 모습이다. 성격은 사치가 심하고 성패의 기복이 따른다. 다정다감하고 인정이 많아 약자를 도우며 다재다능하나 영웅호걸 기질도 가지고 있으나 조급하게 서둘러 용두사미가 된다. 남녀간의 배우자 공의 변동이나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다. 직업으로는 학문이나 예술 등 연구직이나 유행에 민감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좋다. 원명의 목욕이 연주에 있으면 선조대의 변동이나 변화무쌍한 기복이 있었고 주색으로 폐가한 경우도 있다. 월주에 있으면 부모궁이나 형제궁에 기복이 많거나 주색으로 가업탕진하며 모친이 지치하여 이복 형제가 있을 수 있다. 일주에 있으면 부모와 인연이 없고 조실부모하거나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자수성가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도 성패가 빈번하고 부부간에도 애로가 많으며 부모의 유산이 있다 해도 계승하지 못한다. 시주에 있으면 자식궁에 기복이 있거나 혹을 방탕 풍류를 즐기는 자식이 나오거나 본인이 말년에 처첩으로 인하여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비겁이 목욕이면 형제자매가 주색으로 가업을 탕진하고 식상이 목욕이면 부부에게 풍파가 있고 재성이 목욕이면 부친이 풍류가 있었고 본인도 가산을 탕진하며 관살이 목욕이면 직업 변동이 빈번하고 명예욕이 없으며 인수가 목욕이면 어머니가 외정이 있다. 관대는 어린아이가 점차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복을 갖추어 있고 사회 진출하는 모습이다. 초목에 비유하면 잎이 생기고 작은 가지도 생긴 상태이다. 관을 쓰고 띠를 둘렀다 하여 관대라 한다. 발전, 번영, 승진, 명예, 독단의 의미이다. 관대는 교복을 입고 규범을 배우는 학창시절이므로 다방면에 지식이 풍부하고 판단력도 뛰어나며 부정과 불의에 대항하는 정의감이 있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고집세고 투쟁심과 인내심도 강하고 개성이 뚜렷하다. 타인에게 시기와 적대감을 갖기도 한다. 직업은 장생과 같이 사업가보다는 기술직이나 공무원이 좋다. 판단력과 기회력이 뛰어나 참모직에 적합하다. 연주에 있으면 선대 예의 가문이 있었고 안일한 생활을 했다. 월주에 있으면 부모 형제가 사회의 명성을 높였고 사회적으로 출세했다.
일주에 있으면 총명하고 영리하고 미모에 철을 두게 되나 고집이 세다. 시주에 있으면 자손 대업하고 명성도 떨치고 자식복이 있다. 비겁이 관되면 형제자매가 의리가 있고 공명을 얻으며 식상이 관되면 여자는 자녀가 크게 발전하며 남자는 직장의 승진이 빠르다. 재성이 관되면 가산이 증진되고 관살이 관되면 머리가 비상하고 직장생활이 무난하고 인수가 관되면 기회의 발전이 있다. 걸록은 만물이 다 자라 열매 맺음과 같이 한 인간이 성장하여 국가의 관리직에 임명되어 국록을 받는 것과 같은 시기이므로 자립쥐상이다. 부모의 슬하를 떠나 독립하는 과정이므로 타인의 지배나 간섭을 거부하고 자신만만하다. 공사가 분명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어느 쪽 명하여 개척 정신도 강하다. 독립심이 강해 조상의 유업을 계승하지 않고 자립대성하는 기질이 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함으로써 굽히고 아부하는 성격이 아니며 자기 주장이 오르면 진행하는 추진력과 용기가 있다. 초년에 고생이 많아 독학도나 고학도가 많은 편이고 중년 이후부터는 안락하다. 대인관계나 자식관계에 있어서 너무 경직된 면이 있으니 유연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 직업은 두령의 기질이 있고 통솔력이 대단하므로 사업보다는 특수직에 적합하다. 인덕이 없고 자수성가형이니 동업이나 합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군인, 경찰, 수사기관, 기자, 연기인, 연구직의 직업도 좋다. 걸록이 연주에 있으면 선조대에 발달하였고 자수성가한 집안이다. 초년에 순탄한 가정에서 자랐고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월주에 있으면 부모대가 대성공하여 유산을 받을 수도 있으나 남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지 않는 독립심이 강하다. 일주에 있으면 성품이 온순하고 겸손하고 다재다능하고 예능에도 소질이 있고 타인에게 칭찬을 받는다. 장남이나 장녀의 역할을 한다. 고집이 세다. 여자는 성격이 강하여 남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부부 애로가 있다. 시주에 있으면 자녀가 입신 출세하게 되며 단함하는 경우도 많다. 노년에 자식덕을 본다. 비겁이 걸록이면 형제 자매가 발전하고 주위 배경이 좋으며 식상이 걸록이면 의식주가 풍부하고 공직이 좋다. 재성이 걸록이면 재물이 풍부하고 공직 생활에도 발전이 있다. 관살이 걸록이면 공직 생활에서 승진이 빠르고 신복 부하를 많이 거느린다. 인수가 걸록이면 어머니가 현명하여 학문 연구에 소질이 있다. 제왕이란 산전수전을 다 겪어 세상 물정을 통달하고 인생의 최고 정점에 도달한 사회적 성장이 최고 단계에 도달한 시기로 강건지상이라고 한다. 속이 알짜고 여물었으나 인덕이 없고 고독하며 사교성이 부족하다. 자존심이 강하여 남의 지배를 받기 싫어하고 자기 생각이 가장 뛰어난 줄 알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양인이다. 일찍 조달하여 속이 깊고 심사숙고하여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독립심이 강하고 통솔력과 지배욕이 강하여 도령격이다. 투지와 강인한 정신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의협심과 솔선수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어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불화가 일어나고 독성과 투쟁을 자초한다. 남녀간의 부모 덕이 박하고 고독하며 여자는 부부애로가 많으니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제왕의 직업은 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업이 좋다. 그러나 책임감과 통솔력이 있고 지배욕이 있으므로 특수직이나 명예직도 무난하다. 군인, 의사, 법조인, 정치가, 신문기자, 아나운서, 연예인, 수사나 정보기관이 적합하다. 제왕이 연주에 있으면 선조대에 복위하였고 가문이 있는 고관직 집안이다. 그러나 격이 낮으면 조상태에 횡익이 있었다. 월주에 있으면 부모 형제가 부귀하였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장남이나 장녀 역할을 해야 하며 심성도 고강하고 엄격하다. 일주에 있으면 자존심이 강하고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고집이 세다. 재물을 탕진하거나 부부간에도 애로가 많다. 시주에 있으면 자식의 가문을 빛나게 하지만 만년이 고독하다. 비겁이 왕이면 과광치상과 유아독존으로 남을 무시하거나 상해를 입힌다. 식상이 왕이면 사업가로 부귀 겸전하며 관살이 왕이면 생살직권으로 명예가 따르고
인수가 왕이면 부모덕이 있고 학문 연구 등을 한다. 만물은 왕성한 시기가 지나면 쇠퇴하여 늙는다. 늙으면 힘이 없고 기운이 쇠약해져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 모험을 피하고 내실을 기하며 마음이 유약해져 큰일을 하기 힘든 시기로 몰상지락이라고도 한다. 쇠는 쇠퇴하는 시기이므로 의욕과 용기가 저하되어 온순하고 담백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한다. 성격은 온순하고 자상하고 점잖고 보수적이며 여성적인 면이 있어 대중의 인기를 얻는다. 속이 깊고 과묵함으로 매사에 불평이 없으며 혁신적이고 개혁적 기질은 적어 비약적 발전은 없으나 위험도 없다. 소탈하고 검소하고 가정적이다. 여자는 현모양처로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을 편안하게 하여 가정주부로 최고의 길신이다. 쇠의 직업은 창의력과 독창력은 부족하지만 성실하고 근면하고 꾸준한 끈기가 있어 공무원, 교육직, 연구원이 적합하다. 너무 꼼꼼하고 심사숙고하므로 사업은 부적합하다. 그러나 성품이 고지식하고 보수적이어서 학자, 종교, 철학 등 편협을 가지게 되어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쇠가 연초에 있으면 선조대의 몰락한 집안이며 본인도 초년운이 불길하다. 월주에 있으면 부모대의 가산이 손실되어 기운이 기울어졌으며 본인도 파란이나 손재가 많다. 일주에 있으면 자기 자신의 기가 쇠한 것이니 부모덕이 없고 박복하며 부부궁에 애로가 있다. 비겁이 쇠하면 형제자매의 도움이 적고 배경세력도 약하여 자수성가해야 하며 식상이 쇠이면 활동력과 추진력이 약하고 사고력도 감퇴되어 무사한이라고. 재성이 쇠이면 가업이 쇠퇴하고 관살이 쇠이면 직위가 하락되고 인수가 쇠이면 부모덕이 없거나 조실부모한다. 병은 사람이 노쇠해서 병에 걸린 것과 같은 상태로 기력이 없고 신음지상이 있다. 기가 약하여 신경이 예민하고 취미가 다양하며 우유부단하다. 원명의 병이 있으면 실행력이 부족하여 근심이 많고 짠걱정이 많다. 몸이 약하여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사교적이고 다정하다. 인정이 많아 남을 도와주다. 자기 자신이 이용당하는 수가 많아 배우자와 인연이 박약하다. 음식 솜씨가 좁고 음식을 맛보는 기술은 뛰어나다. 끈기가 약하고 지구력이 약하다. 직업은 사업가보다는 연구직이나 봉급 생활이 적합하다. 특이하게 예술이나 종교, 의학, 연예인, 작가, 설계사로 성공한다. 병이 연초에 있으면 선조대에 병약하거나 자신이 초년에 건강이 좋지 않다. 월주에 있으면 부모대의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였거나 본인도 청년 시절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일주에 있으면 부모와의 인연도 희박하고 본인도 병약하였으며 유산이 있어도 계승하기 어렵고 부부궁에도 애로가 있다. 시주에 있으면 자식이 병약하고 질병으로 인해 고생이 많고 본인도 고독하다. 병이 비겁이면 형제자매의 질병이 있고 식상에 있으면 자식이 병약하고 재성이 병이면 처궁이 약하고 손재가 발생하고 관살이 병이면 신분의 직위가 약하고 승진도 늦고 자식복도 없다. 인수가 병이면 부모덕이 없거나 부모가 병약하다. 산은 죽음을 뜻한다. 사람이 늙으면 병이 들어 죽는 것 같이 폐물이 되어 종말이 온다. 종식지상이라고 한다. 나무가 다 익어 수확을 하고 낙엽도 땅에 떨어지듯 모체에서 분리되는 시기이므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조용하면서 수줍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성격은 소탈하고 솔직 담백하며 근면하고 취미가 다양하다. 그러나 신약하면 신용이 없고 실증을 빨리 느끼고 계획성이 없고 낭비가 많아 실속이 없다. 남보다 앞에 서기를 싫어하고 적극적 활동성은 없지만 순간적 판단력은 빠르고 예견력이 있어 어려운 난관을 예방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며 순리대로 처신한다. 직업적으로는 공무원, 연구직, 문학, 종교, 철학, 민속학 등 전통학문에도 소질이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 나온다. 사가 연주에 있으면 선조대나 부모궁이 약하여 조실부모하거나 타향살이를 하고 월주에 있으면 형제덕이 없고 부모가 재혼하는 경우가 많고 일주에 있으면 활동력이 약하여 무슨 일이든 용두삼이 격이고 부부가 생이별하거나 풍파가 많다.
시주에 사가 있으면 자식궁이 약하여 독자를 두거나 무자인 경우가 많다. 비겁이 쌓이면 형제자매와 일직생이 별하고 형제자매의 발전이 없고 식상이 쌓이면 의식주의 해결이 어렵고 자식이 불효하고 재성이 쌓이면 부부가 생사이별하거나 패가 망신하고 부모 부덕하고 관살이 쌓이면 명예의 손상이 일어나고 관제송사가 있다. 여자는 남편과 이별하는 경우가 있다. 인수가 쌓이면 부모 덕이 없고 학문의 길이 막히고 단명하는 경우가 많다. 묘는 무덤이다. 일명장이라고 하며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보관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다. 답답하고 무용지물로서 다음 출생을 위해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 정적이고 안정된 상태이다. 조상과 인연이 있어서 장남이거나 차남이라도 부모나 처부모를 모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장지상이라 부른다. 묘는 부모, 형제, 복이 없고 조실부모하거나 주거지 변동이 많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중년 이후에 발복하고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중년 이후에 쇠퇴한다. 성격은 여성적이고 소탈하고 원만하고 침착하다. 낭비, 허욕, 사치는 생각하지 않는다. 재물을 모으는데 남달리 발달되어 있으나 항상 마음에 걱정, 근심, 괴로움이 있다. 부부간의 이별이나 애로를 극복하려면 두 사람의 나이차가 많은 것이 좋다. 직업적으로는 연구직, 종교, 철학, 은행, 재정관리, 창고업, 장례지도, 고물상 등이 적합하다. 연초에 묘가 있으면 조상을 모시거나 선조의 복례에 정성을 다한다. 월주에 있으면 수전노가 되거나 저축심이 강하여 재물을 모으는 재미로 산다. 일주에 있으면 부모, 형제, 처와 인연이 박하고 고향 떠나 주거 이동이 많으며 공고한 생활을 한다. 시주에 있으면 자식이 없거나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있으며 말년이 외롭다. 경신, 금, 일주가 묘가 있으면 거부가 많고 임계수, 일주가 묘가 있으면 재산을 모으는데 특출한 재능이 있다. 비겁이 묘이면 형제가 수옥이 되거나 사별하기 쉬우며 식상이 묘이면 재물을 축지 않은데 욕심이 많고 요절하기도 하지만 명성을 떨친다. 재성의 묘가 되면 역시 재물 욕심이 많고 부친이 일찍 사별하거나 처궁이 약하다. 관살이 묘가 되면 관제송사가 일어나고 남자는 자식복이 없고 여자는 남편복이 없다. 인수가 묘이면 부모덕이 없고 학문이 약하다. 절은 포라고 하는데 유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로서 절처봉생이라 하여 생명이 끊어지는 가운데 다른 생명을 잉태한다. 절은 두절로서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두절지상으로서 12운성 중에 약하다. 절은 지극히 음적인 상태이므로 무덤에 묻혀 육신의 전기가 없어지고 새 생명의 기가 이어진다. 외부의 충동에 흔들리기 쉽고 정신이 산만하고 소심하고 심신이 불안정하여 인정에 끌리고 누구에게나 반항하지 못하여 계획성이 없고 미래가 암담하다. 여자는 정조관념이 없어 이성의 갈등을 겪게 되고 사연이 많다. 성격은 성급하면서 변덕스럽고 무슨 일이든 인내심이 없어 실증을 느낀다. 직업으로는 교육, 철학, 종교, 연구직, 예능, 예술, 문학, 무역, 외국이민, 미용, 유흥업 등이 좋다. 연초에 절이 있으면 선조대의 음덕이 부족하고 어린 시절에 고생이 많고 타양살이를 한다. 월주에 절이 있으면 부모 형제 덕이 없고 자신의 생각가 몰락하거나 패망한 집안이다. 일주에 절이 있으면 부부 사이가 고독지명이 되거나 부부 불화가 많다. 시주에 절이 있으면 자손이 절손되거나 자녀의 부부 생활이 불미스러우며 자신의 노후가 외롭다. 절이 있으면 흉함이 많고 만사가 불길하고 고향을 떠나 타양살이를 하거나 정착하기 힘들고 남녀가 초년에 애기 많으니 늦게 결혼하여 가정을 갖는 것이 좋다. 비겁이 절이면 형제자매와 인연이 없고 불행을 겪는다. 식상이 절이면 자식복이 없고 재성이 절이면 처공이 약하고 관살이 절이면 남편 덕이 없고 인수가 절이면 부모 덕이 없다. 때는 생명의 씨앗이 잉태하는 것과 같아 정자나 남자가 자궁 속에서 만나 수태되어 새 생명이 형성되는 것이다. 형곽지상이다. 때는 형상이
새롭게 잉태되는 순간과 같으므로 형체는 없고 기만 움직이고 있다. 여성적이면 노력이 부족하고 자기 몸을 너무 아끼고 임기응변을 잘한다. 장래희망과 발전을 꿈꾸며 상상력이 풍부하나 주체성이 없고 의타심이 강하고 활동성이 부족하다. 취미는 고상하나 편파적인 성격을 소유한 자가 많은데 자기 마음에 들면 모든 걸 다 준다. 신체는 허약한 자가 많으며 다재다능하고 영리하여 새로운 변화를 즐긴다. 남자는 공처가나 애처가가 많고 여자는 비가정적이고 낭만을 즐긴다. 직업은 자유직업을 많이 갖는다. 예능, 예술 등 인기직업이나 전문 연구직, 유흥업, 화원, 정리관리, 산부인과 등이 적합하다. 연초에 때가 있으면 선조대에 집안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지만 자신은 유년 시절 고생이 많으며 월초에 있으면 부모대에 이사를 많이 하거나 집안의 운기가 약하여 본인은 대성하기 힘들다. 일주에 있으면 부궁이 약하고 본인의 건강도 허약하고 시주에 있으면 자식이 가업을 계승하지 못한다. 비겁이 때이면 형제가 발복하고 형제덕도 있다. 식상이 때이면 의식주 생활이 윤택하며 재성이 때이면 재산이 늘어나고 처복도 있으며 관살이 때이면 명예가 높고 승진이 빠르고 공직상 전망이 밝다. 인수가 때이면 학문 발전, 연구 생활에 진전이 있다. 양은 모태내에서 점점 자라나는 아기의 영상으로 태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이다. 식물에 비하면 씨앗의 눈이 뜨는 시기이므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정과 보호 속에 양육하며 성장하는 육성지상이다. 양이 있으면 마음이 착하고 성실하고 낙천적이고 봉사정신이 강하다. 인내심이 없고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소극적 태도로 추진력이 없고 과단성이 부족하다. 성격은 노숙하고 과묵하고 교제에 능하고 다재다능하다. 무뚝뚝하게 보이나 원만하고 융화를 잘한다. 급진적인 발전이나 창의력, 통솔력은 약하다. 부부 금술은 좋고 자손궁도 좋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는다. 부모를 모시거나 처부모를 모시며 양부모를 모시는 수도 있으며 차남이라도 장손 역할을 한다. 직업은 장기적인 연구직, 조상업 승계, 한의학, 약종상, 의학, 보건학, 고전학, 양식업, 다가소, 요양원 등이 적합하다. 양이 연초에 있으면 부모가 장손인 경우가 많고 조상복례의 집안이고 소년 시절에 양자로 가는 수도 있다. 부모와 떨어져 따거나 외가에서 자랄 수도 있다. 월초에 있으면 부모나 본인이 양자에 인연이 있고 일주에 있으면 양자를 두거나 생모와의 인연이 박하다. 여자는 남편 복이 있고 귀자를 두게 된다. 시주에 양이 있으면 자녀와 인연이 없고 무자인 사람도 있어 양자를 두는 경우가 있으나 늙어서 효도를 받는다. 비겁이 양이면 이복 형제가 있고 형제가 온순하고 선량하다. 식상이 양이면 장모를 모시고 재성이 양이면 부모 직업을 계승하고 관살이 양이면 남편이나 자식이 양직업에 종사하고 인수가 양이면 이복 형제나 계무가 있게 된다.